짬뽕에 사용되고 있는 위소라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해당 식당에 소라를 납품하고 있는 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았습니다. 아, 그분이요? 식당으로 배달되는 소라와 같은 상품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승소다로 불리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입해온 원물 그대로를 그 중식당에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좋은 거. 너무 좋은 거죠. 모든 것도 제 에이스. 모든 물건을 다 좋은 거. 며칠 뒤 우리는 식당을 다시 찾아 정식으로 촬영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뭐 물어볼 게 있어서 여쭤보고 보고 가려고요. 수산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깐깐하기로 소문난 김경남 씨. 하나를 고르더라도 직접 골라야 직성이 풀린다고 합니다. 저 양반이 얼마나 까다로우신 분인지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왜, 어느 정도 머리가 왜 아파요? 당일 들어온 거 급속된 거 그냥 가야 되고 선별해서 가야 되는 게 그런 거 팔지만 그 와중에서도 좋은 것만 골라가는 거예요. 재료를 고르는 데 있어 김경남 씨의 철칙은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절대 품질을 낮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내려서 얼린 건 또 질겨요. 밥상마다 얼린 게 산동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부드럽고 맛있어요. 누나가 장을 보는 동안 동생 김상배 씨는 전국에서 공수해온 재료들로 육수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경매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하나양식이 받아놓고 쓰고 있어요. 여수에 살고 있는 지인이 직접 경매를 통해 구입한 뒤 보내준 멸치. 멸치의 몸에 붙어있는 은빛 비늘은 그만큼 신선함을 뜻합니다. 멸치 다음으로 부산 기장군에서 가져온 다시마를 넣어줍니다. 전국적으로 재료를 공수받다 보니 김상비 씨의 육수에는 팔도의 맛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육수가 끓이고요. 1시간 있다가 한 30분 정도 끓여서 사용합니다. 육수를 만든 다음엔 짬뽕과 짜장면에 들어갈 면발 반죽을 시작합니다. 반죽 재료에서도 김상비 씨의 올곧은 신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밀만 쓰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당연히 우리밀을 써야죠. 이 수입밀에는 이 수입밀이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배로 들어오는데 한 3달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사실 지금 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방부제를 안 칠 수가 없습니다. 방부제나 표백제. 입자가 고르지 않아 탄력이 떨어지는 우리밀.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김상배 씨가 선택한 것은 바로 톡가루입니다. 톳에 들어있는 나트륨 성분은 화학 첨가물 없이도 반죽을 찰지게 만들어줍니다. 여기 보시면 물기가 좀 촉촉하고요. 다듬은 지 얼마 안 된 거죠, 이게. 숨이 안 죽어 있고, 이런 정도고. 남매가 짬뽕에 있어 해산물과 육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정직함입니다. 김상배 씨가 이토록 천연 재료를 중시하는 데는 남모를 사연이 있습니다. 조미료 안 쓰고 일을 한다는 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일을 할 때 한 곳에 오래 못 붙어 있었어요. 트러블이 자꾸 생기고 저는 안 넣으려고 하고 손님들이나 사장님들은 그걸 넣기를 바라고 그래서 한 군데 오래 못 붙어 있었어요. 여기저기 떠돌아서 많이 다녔었는데 사실 좋죠. 사실 일하니까 제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죠. 천연 재료만으로 음식의 맛을 내는 것은 김상배 씨의 오랜 바람이었습니다. 청소라. 네, 이게 다 육수가 나오는 거고. 화학 조미료를 쓰지 않고 육수를 만들어내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김상배 씨. 오늘의 육수 맛은 어떨까요? 이 자체로도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쓴맛. 육수의 시원한 맛을 더해주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는 바로 고추씨입니다. 한 소끔. 어떤 조미료에서 느낄 수 없는 감칠맛 때문에 결국엔 이런 걸 쓰는 거죠. 고추기름을 안 넣는 대신 더 매운맛, 더 깊은 매운맛을 줄까 해서 뭐 연구해보다가도 쓰게 됐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조리가 시작됩니다. 육수에 국산 태양초 고춧가루를 넣고 채소와 함께 볶아줍니다. 그 다음에 신선한 홍합과 국내산 선동오징어, 갑오징어 등 해산물을 넣고 볶다가 천연 육수를 붓고 끓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금으로 간을 한 뒤 후추를 뿌려주고 부추까지 올려주면 짬뽕 국물이 완성됩니다. 국물이 얼추 완성될 즈음 숙성시켜 놓았던 톳 반죽을 꺼내 면을 볶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바로 면을 삶아 불지 않는 상태로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삶아진 톳면은 메밀면처럼 조금 어두운 색깔입니다. 삶아진 면 위에 국물과 해산물을 부어주면 드디어 짬뽕이 완성됩니다. 비록 작은 그릇에 담겨진 짬뽕이지만 이 안에는 먹는 손님들이 건강했으면 하는 남매의 착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체에서만 저희가 단가가 한 지금 20-30%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물이 그렇게 비싼 거예요. 이게 조미료를 안 쓰려다 보니까 국물 자체가 비싼 거예요. 짬뽕 한 그릇의 가격은 8,000원. 천연 재료만을 사용하다 보니 다른 식당보다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육수 잘 뽑혔나 한번 먹어도 보고요. 그러니까 손님 상에 나갈 거니까 아무래도 해물 상태랄지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완성된 짬뽕을 맛보고 육수와 해산물의 상태를 확인한 뒤 본격적인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손님은 단 한 명뿐입니다. 면은 물론이고 국물까지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는 손님. 다른 데서 먹은 거는 말을 하자면 좀 물로 따지면 좀 건조한 맛을 느끼는데 여기는 담백해요, 맛이. 담백하고 그다음에 이게 몸이 좀 먹기가 편하다 하는 느낌을 하는 것 같아요. 뇌가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기 때문에 마지막 국물 한 방울도 거북함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학 조미료를 넣은 맛에 익숙한 손님에게는 뭔가 부족하다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남매는 조미료를 넘어서는 천년의 맛을 계속 연구 중입니다. 맛있게 좀 쓰려고 하면 꼭 인공 조미료나 감미료 같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쓰지 못하는 한계가 있죠. 오늘은 무항생제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배달 오는 날. 수요가 많지 않은 몇몇 재료들은 소량씩 택배로 받기도 합니다. 달걀 또한 무항생제 인증란을 사용하고 어린이 손님을 위한 주스는 유기농만 취급합니다. 가게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하기는 맞지 않습니다.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애가 이제 구했어도 이거를 받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일이 가게다 보니까 대량으로 받아 써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점심 장사를 마치고 누나 경남 씨가 바쁘게 가게 문을 닫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저희 고춧가루 갖다 먹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고춧가루도 좀 깎고 씨도 좀 얻어오려고 가고 있어요. 짬뽕의 맛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 해도 과언이 아닌 고춧가루. 어저께서 노릇했구나. 비닐하우스까지 직접 찾아와 고추의 상태를 확인한 뒤 가져갑니다. 고춧가루를 여기저기 많이 썼었어요. 그랬는데 짬뽕 맛이 아니고 또 맛도 없고 또 텁텁하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먹던 고춧가루를 제가 곱게 분쇄해서 짬뽕에 넣었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중국산 고춧가루에 비해 색은 연하지만 얼큰한 맛을 낼 수 있다는 국산 태양초 고춧가루. 그래 이렇게 태양처럼 이렇게 말려요. 우리는 한 번 안 쪘슈. 찌질 않아요. 저렇게 하면은 저렇게 해서 저기 음식을 하면 빨개야. 빨갛고 맛있어요. 구입한 고추를 가지고 재래식 방앗간으로 향합니다. 짬뽕의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선 가정에서 사용하는 고춧가루의 입자보다 더욱 곱게 재분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물의 칼칼함을 살려주는 고추씨 또한 잊지 않고 챙깁니다. 고추의 매운 향이 얼마나 강한지 옆에 있기만 해도 기침을 참기 어렵습니다. 고추씨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이 고추가 매우고 좋아요, 칼칼하고. 늘 최상의 재료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김경남 씨.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재료 하나하나에 쏟아붓는 정성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생 김상배 씨의 손길도 바빠집니다. 워사비가 무절임을 만들기 위해 준비한 설탕은 일반 식당에서 사용하는 설탕과 조금 달라 보입니다. 화학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은 비정제 설탕. 기존 설탕 이거 한 봉지 가격이면 20kg를 살 수가 있습니다. 정백탕. 시중에 판매하는 노란 단무지를 사지 않고 번거롭지만 매번 손수 무절임을 만듭니다. 자신의 음식을 먹는 손님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김상배 씨. 천연 재료만으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누구나 화학 조미료 걱정 없이 찾을 수 있는 중식당을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이런 단무지를 사서 쓸 수 없죠. 만들어 올 수밖에 없죠. 일반 시중에서 파는 그 노란 단무지는 사실 그 색소도 들어있고요. 화학 첨가물이 더 많이 들어있어서. 식당마다 개업 당시 남매가 다짐했던 약속들을 적어놨습니다. 화학 조미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 무항생제 고기만을 사용하겠다는 약속, 통조림이 아닌 신선한 식재료만을 사용하겠다는 약속. 그래서인지 남매의 고집스러움을 알아보는 단골들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과는 달리 저녁이 되자 조금 분주해진 주방. 이번엔 짬뽕의 영원한 라이벌 짜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채소를 볶아줍니다. 그리고 난 뒤 춘장을 넣습니다. 이거는 우림이라고 콩으로 만든 우림을 춘장이고 보통 춘장은 까만색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하얀 색소가 안 들어가 있는 춘장을 사용해가지고 짜장면색이 까만색이 아니라 갈색을 띱니다. 짜장에도 MSG를 사용하지 않는지 물어봤습니다. MSG 대신에 육수를 넣는 거예요. MSG의 감칠맛을 천연 육수로 대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비정제 설탕과 전분을 넣어주면 카라멜 색소와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짜장이 완성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옛날 춘장이라고 하세요. 옛날 짜장 맛이라고. 그게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결국에 옛날에는 결국에는 MSG가 나오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춘장을 끓이지 않았겠습니까? 카라멜 색소가 들어가지 않아서인지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짜장에 비해 색깔이 연한 편입니다. 다음으로 팔보채를 만드는 김상배 씨. 김상배 씨는 다른 사람에게 요리를 맡기지 않습니다. 다른 요리사들은 조미료 사용에 익숙해 조미료를 쓰지 않고 요리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상배표 팔보채의 특징은 방부제가 들어간 통조림 식재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는 반찬은 총 4가지. 김치 또한 MSG를 첨가하지 않고 국산 양념으로 손수 만들었습니다.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서 김치 잘 안 드세요. 수많은 중식당에선 화학 조미를 넣지 않고 짬뽕을 만들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손님의 건강을 우선순위에 두고 고생보다는 신념을 생각하는 남매의 마음이 오늘의 착한 짬뽕을 만든 것 같습니다. 짬뽕을 맛본 손님들의 평가는 어떨까? 일반 중국 음식은 느끼하고 조미료 맛이 많이 나서 먹고 나면 소화가 좀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저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근데 여기 음식은 이렇게 담백하고 느끼하지도 않고 이렇게 더부룩한 그런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거 먹으면 아주 그냥 진짜 이 집 신랑이 햇더멜처럼 몸이 건강해질 것 같아요. 느끼하지가 않죠. 느끼하지. 역시 음식에 담긴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그 음식을 먹는 손님들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맛을 고집하는 남매에게 불가능할 것이라고 머지않아 그 정신이 퇴색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매의 용기 있는 도전이 건강한 중식 문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제가 먹지 않는 음식을 팔면서까지 굳이 저는 이윤을 남기고 싶지 않고요. 요리를 하는 목적 자체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고 좀 건강한 음식, 좋은 음식 같은 거를 좀 제공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소신을 계속 지켜나갈 것 같습니다.